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음과 양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과 양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음과 양의 깊은 뜻을 알면 사주의 50% 정도는 정복을 하신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사주에서 대부분 해석하는 기제가 음양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 이렇게 음양, 오행을 아시면 한 70% 이상을 깨치셨다고 보셔도 될 만큼 음과 양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일단 음이라는 거는 일단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어둡고 소극적이며 실리적인 뜻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 양은 눈에 많이 띄며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능동적인 성분이지요. 음과 양은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이 음양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음양이라는 거는 글자 중에도 천간의 글자로 보면은 목화토금수 중에 갑, 그 다음 화는 병, 토는 무, 그 다음에 금은 경금, 그 다음에 수는 임수. 이렇게 양의 글자, 천간의 양의 글자는 이렇게 되고요. 지지의 양의 글자는 인신사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영마, 인신사해. 네. 그리고 토에는 지지의 토는 4개가 있죠. 4개 중에 양의 토는 진, 그 다음에 술, 이렇게 글자가 다 양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간의 양의 글자고요. 지지의 양의 글자가 되겠어요. 이렇게 내 사주 8글자에 이 양의 글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양적인 성향이 많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비춰지겠죠. 그러니까 좀 남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남을 대변해서 나서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아하고 실리보다는 뭔가 명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요. 일단은 가려지지 않는, 감춰지지 않고 다 드러내는 모습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 양의 의미입니다. 네. 근데 이 중에 이제 초보자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이렇게 갑인, 병신, 이렇게 무사는 못 보셨죠? 경해, 임진, 이거는 보셨고, 일단은, 경도 자겠죠.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양이어야 돼요. 그죠?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양이어야 되는데, 수와 화. 수와 화는 채와 용이 바뀌어서 원래, 앞에 오는, 해수가 원래는 양이잖아요. 앞에 오는 게 양이고, 뒤에 오는 게 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원래는 그런데
실제로 사용되는 데 있어서는 이걸 음으로 보고요. 자를 양으로 본답니다. 네, 이게 뒤바뀌는 거죠. 이렇게 뒤바뀌어요. 그래서 음과 양이 체양이 바뀌었다고 하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서 임이면은 양이잖아요. 그러면은 양이면은 임자일주, 수로 이루어진 일주에 있어서 임해는 없죠. 임자가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병, 사 못 보셨죠? 네. 천간의 병이면 양이면은 지지도 양이어야 되는데, 예. 양의 화인 사가 와야 되는데 지지에는 병, 오 이렇게 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수화만 예외가 되겠어요. 수화만 예외로 양과 음의 체용이 바뀌어서 네 이렇게 자가 원래는 이렇게 순서대로 앞에 거는 양이고 뒤에 거는 음의 순서로 이렇게 오는데 예,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데 있어서는 해를 음으로 보고 자를 양으로 보고 그 다음 사오도 마찬가지겠죠. 사오도 원래는 사가 양인데 실질적으로 사용되기로는 사가 음이고 예, 오화가 양화로 보게 된답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양팔통, 음팔통이라는 그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쓰는 사주는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들어 볼게요. 임자, 병호, 무작, 네. 그 다음에 정해, 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정해로 하면 안 되겠구나. 네. 병신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글자에서 제가 수업할 때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선생님 이게 음팔통인가요? 양팔통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수는 음수고 오화는 음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음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게 양팔통이 될까요? 그런 의문을 가져서 꼭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듣는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화와 수는 체양이 바뀌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천간 글자가 다 양이면 양팔통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천간 글자가 다 음이면 지지의 수화가 양의 글자가 오더라도 체양이 바뀜으로 음으로 바뀌어서 음팔통이 된답니다. 그러면 양팔통의 특징은 굉장히 양의 의미는 양은 그야말로 남자를 의미하잖아요. 남자애들의 속성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실리보다는 명분을 더 중요시 여기고 가령 예를 들면 뭔가 밥을 먹었을 때 꼭 먼저 나가서 계산을 하고 오시는 분들 양팔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리고 시원시원하죠. 시원시원하고 뭔가 그 꿍꿍이라는 게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는 좀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죠. 실리가 중요한 시대인데 그 실리보다는 본인의 명분이나 본인의 어떤
이미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이 양팔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팔통이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더 양팔통을 더 잘 쓰시겠죠. 그죠? 근데 여자가 양팔통일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 사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팔통의 여성분들은 보통 집에 못 계시겠죠? 예. 생활전선에 굳이 뭔가 여자분들이 경제적 압박을 받지 않더라도 예, 생활전선에 나가서 항상 남자들과 어떤 경쟁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거에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고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는 분들이 이 양팔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자가 일단 양팔통이면 일단은 어디 가서 잘 밀리지는 않겠죠. 잘 밀리지는 않지만 여자가 남자 사주를 타고났다라는 의미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편으로부터의 보호나 남편으로부터의 어떤 원조 같은 거를 받기가 조금 힘든 사주도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도 해석 가능하고 또 심리적으로 남편한테 의존적이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의지대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려는 그런 심리가 많이 발달하신 분들이 이 양팔통을 보유하신 여성분들의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팔통은 어떻게 보면은 명분이 있는데 좀 실리가 부족해서 현대사회에서 약간 도태되고 조금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지만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 때문에 음팔통들이 또 살 수도 있겠죠. 음팔통들은 실리가 중요하고 네, 손해보는 행동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사회는 음팔통과 양팔통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굴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음팔통의 특징은 뭘까요? 음팔통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지지에서 사와 해, 이 글자들은 원래는 양이죠. 이것도 양이고 이것도 양이죠. 그렇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체용이 바뀌기 때문에 몸은 양이지만 쓰임은 음으로 쓰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간이 다 음으로 되어 있으면 음팔통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네. 근데 지적 호기심이 많으시고 어떤 원리를 깨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선생님 이거랑 다 이게 양의 글자인데 이게 어떻게 음팔통이 돼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똑똑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천간 그냥 우리 오늘부터 정리해보죠. 천간 글자가 음으로 다 이루어져 있으면 당연히 천간이 음이면 지지는 음밖에 못 와요. 천간이 양이면 지지는 양밖에 못 오죠. 그러니까 천간의 글자가 음이라는 거는 이 아래 지지 글자도 다 음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음팔통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음팔통은 음이라는 거는 이제 여성이에요. 그쵸? 음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여성이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뭔가 수줍고 나서기 두려워하고 오히려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누구를 시켜서 나서게 하는지 본인이 직접 나서는 그런 성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음은 참모의 성격이 좀 많겠죠. 그렇죠? 참모를 하지 본인이 이렇게 대중 앞에 나서는 그런 거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여기고, 그 자리가 본인의 자리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지배적일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음팔통일 경우에는 원래 여자는 음이에요. 원래 여자는 음이어서 그 속성이 강한데, 여자가 음팔통이면 음팔통을 아주 더 강하게 제대로 쓰는 거겠죠. 그러면은 더 좀 음은 나서지 않는 대신에 굉장히 집요하고 실리적이며 속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자랑 남자랑 싸울 때 절대 남자가 여자에게 말로써 이길 수가 없는 원리가 성립되는 것도 다 여기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은 굉장히 실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며 계산적이고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대리로 세워 본인의 어떤 이익이나 본인이 추구하는 바를 뒤에서 서포트해서 대리인을 앞에 세워서 결국에는 내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자가 음인데 음팔통이면 더 음팔통의 성향이 더 강하게 드러나겠죠. 네, 굉장히 좀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 보이지 않고,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 속을 잘 들여다보기가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음팔통이랍니다. 음이라는 거는 그늘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양은 태양빛에 노출돼서 모든 게 환히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뒤에서 조용히 실리를 챙기고 있는 모습이고, 양은 남들 다 보는 환한 대낮에 본인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가 음팔통일 경우에는 굉장히 남자의 어떤 약간 무모함,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음팔통이 굉장히 실리적이고 현대 생활에서는 굉장히 구두끈도 오래 잘 매고요. 앞에 나서지 않아서 화살바지도 면할 수 있고요. 굉장히 현대 생활에서는 남자들의 음팔통은 살아남기가 쉬운 사주구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망할 때 끝까지 살아남는 존재들은 남자 음팔통과, 그죠? 남자 음팔통이 가장 유리해 보이네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남자 음팔통들은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없어 보여요. 별거 없어 보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뭔가 남에게 의스대고 그래야지 뭔가 자기 능력을 남에게 드러내는 행위들이 드러날 텐데, 그런 행동들을 안 하기 때문에 조용해요. 조용하고, 조용한데 뒤에서 계산은 다 하고, 그 있잖아요. 뒤에서 칼 갈고 있는, 열심히 때가 오면 쓸 수 있는 칼을 열심히 갈고 계시는 분들이죠. 아주 장고 끝에 행동하시는 분들이시라고 볼 수 있답니다. 또 양은
양은 하루로 보면 양은 낮이에요. 아침하고 낮이에요. 사람들이 한참 일어나서 행동할 때, 이때가 양이겠죠. 네. 한참 행동하고, 예, 분주히 바쁘게 움직일 때가 양이에요. 그리고 양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행동적이고 실천적인 성향을 가지죠. 많이 움직이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다 드러나요. 만세상에. 그죠? 아침, 낮에, 예.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에서 한참 일을 할 시간이겠죠. 농사 지을 시기에는, 제 생각인데, 농사 지을 시기에는 아침에 한 묘시부터 해서, 예, 묘, 진사, 오미, 신유, 예, 한 유까지. 농번기에는 농사 시점, 옛날에, 예, 농사 짓는 시점에서는 묘시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뭐 소 여물도 주고, 예,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서 유시에 이제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밥도 먹어야 되고 전기도 없을 때니까, 그쵸? 이때를 아마 양으로 봤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시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양적인 기운이 묘, 진사, 오미, 신유, 이 시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양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나셨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녁부터,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이제 도시 생활에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지니까 사실은 묘부터가 아니라 거의 진부터 술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양의 시간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그죠? 진시라는 거는 7시 30분이죠. 7시 30분부터. 그러니까 이때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숫시나 돼야지 집안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음의 시간대는 저녁부터 새벽까지겠죠? 저녁부터 새벽까지면, 저녁을 먹고 나면 뭐 일단은 예전에는 술시부터 한 2시까지가 농사 지을 시기에는 해당됐고, 현대 생활에서는 그때는 유부터, 현대 생활에서는 한 술시부터 한 묘시까지, 네, 이쯤에 음의 시간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또 이게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인묘는 또 목이잖아요. 목이라는 거는 양을 의미하거든요. 위로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녁에서 새벽 사이에는 사람들이 뭐를 해요? 밥 먹고 이제 조용해지면서 생각이라는 거라고, 그죠? 사고가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루를 정리하고, 하루에 내가 했던 행동과 말 중에 이제 더듬어 보겠죠? 어떤 말에 실수가 있었고, 어떤 행동에 실수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내일을 또 계획하고, 그런 시간대겠죠. 네. 그러니까 저녁 시간대, 새벽 시간대 태어나신 분들은 그런 성향을 많이 보유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녁에 뭐 하겠어요? 밥 다 먹고 할 일이 없죠. 생각에 집중을 하고,
지혜롭겠죠. 생각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지혜는 저절로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음의 성향은 지혜롭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뭔가 다음 날에 대한 계획도 세워서 굉장히 계획적인 성분도 보유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이 발달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생각과 지혜, 계획, 뭐 굉장히 실리적인 측면, 그리고 음이 발달하신 분들은 생각나는 걸 직접적으로 바로 말로 드러내는 성향보다는 조금 생각 끝에 말과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 그런 성향으로 나타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루 중에 이제 음양 했어요. 하루 중에 음양 했어요. 그러면은 계절적으로 봐볼까요? 계절적으로 보면은 봄, 여름은 한참 사람들이 나다니고 발산의 시기죠. 그쵸? 이때는 집에 있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예쁘고 내 몸의 모든 에너지가 다 충만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할 시기죠. 그러니까 봄, 여름생들은 활동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많이 움직이시고 분주한 삶을 사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봄, 여름.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봄이나 가을에 낳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봄이나 가을생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우가 갖추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름은 지나치게 뜨거울 가능성이 높고 겨울은 지나치게 추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우상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그만큼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계획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봄이나 가을께, 그러니까 임묘진월이나 신유술월, 임묘진월, 신유술월 안에 자식을 계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봄, 여름생들은 굉장히 밖으로 나가는 시기니까 활동적이고 능동적이고 가만히 못 계시는 활동파들이시겠죠? 그러면 계절적으로 봐서 음의 성향인 분들은 겨울에 태어났어. 가을, 겨울에 태어났어요. 이제 가을, 겨울에 태어나면 활동성이 확 떨어지죠. 네, 이제 추위가 다가오고 있어요. 가을 거지 끝에 이제 기나긴 겨울을 버텨야 돼요. 버티는 게 관건인 거죠. 이때는 그죠. 일단은 몸은 편하겠죠. 몸은 편하죠. 농번기는 피했어요. 몸은 편해서 몸이 가만히 있으면 뭐가 발달하겠어요? 정신이 굉장히 발달하시겠죠? 네. 음의 계절인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만하시고 정신이 발달하신 분들이 많으셔요. 네. 기나긴 가을, 겨울에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더군다나 가을, 겨울생인데 시간도 저녁에서 밤에서 새벽 사이에 태어나신 분은 음적의 성향이 더 강하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몸을 써야 되는 직종보다는 정신을 써야 되는 직종에 임하시는 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성향상 뭔가 활동적이시기보다는 굉장히 정신을 쓰는 그런 행동 패턴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나면 바로 몸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분들은 생각을 여러 번 하고서 그게 생각이 내 생각에 바탕을 둬서 결론이 나야지 그 행동으로 돌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라고 볼 수 있죠. 상당히 실수를 덜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정신세계가 발달하셨을 가능성이 높으신 거죠. 그럼 반대로 계절적으로 양의 시점인 봄, 여름에 태어나셨어요. 봄, 여름에 태어나신 데다가 아침, 점심시간대에 태어났어요. 이런 분들은 어때요? 봄, 여름에 아침, 점심은 굉장히 분주하죠? 네.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일복도 많고 그 다음에 일단 몸을 많이 쓰는 일에 적합하신 분들이시라고 볼 수 있겠죠. 봄, 여름에, 그죠? 봄, 여름에 아침, 점심은 가장 바쁜 시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바빠요. 인생도 항상 바빠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바쁘게 할 일이 아닌데 되게 보면은 굉장히 분주다망하고 바빠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봄, 여름생에 아침, 점심에 태어나신 분들이실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 저녁에서 새벽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테고요. 그리고 봄, 여름에 아침, 점심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 겨울에, 가을, 겨울에 저녁에서 새벽에 태어나신 분들을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그쵸? 근데 그런 분들이 둘이 섞이면서 사회가 돌아가는 거죠.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그래야지 사회가 골고루,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다양화돼서 잘 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봄, 여름생인데, 이제 가을, 겨울에 태어나셨으면, 조금 중화가 되겠죠. 아무래도. 중화가 되겠죠. 그쵸? 봄, 여름에도 가을, 겨울은 그래도 선선하고, 뭔가 가을, 겨울이라는 음의 속성을 좀 띄었기 때문에 음량이 좀 밸런스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침은 좀 그렇고요. 점심 따뜻할 때 이럴 때 태어나시면 조우가 잘 맞기 때문에 그나마 사주가 조금 좋아질 수가 있는 여력이 있겠죠. 그죠? 사주는 계절학이기도 하고요. 저는 또 조우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태어났으면 좀 낮에 태어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봄, 여름에 태어났으면 좀 저녁 때 아니면 새벽에 태어났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지 사주가 좀 중화될 수가 있죠. 양으로 너무 쏠려도, 음으로 너무 쏠려도 좋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보는 방법은 계절, 몇 월에 태어나고 몇 시에 태어났느냐만 봐도, 그쵸? 그것만 봐도 이게 밸런스가 맞으면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지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사주의 20, 30%는 딱 한눈에 보고 좋다, 나쁘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답니다.
네. 그리고 그 한 해의 시작을 한 해의 시작 한 해의 시작 한 해의 시작을 달력에서는 그죠? 서양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달력에서는 1월 1일 날로 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주학에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동지를 기준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입춘을 기준으로 한 해의 시작을 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 동지는 12월 23일 정도 되고요. 입춘은 2월 4일에서 한 6일 사이가 된답니다. 네. 그러면 동지를 기준으로 만약에 한 해의 시작을 본다면 12월 23일에서 2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이 범주 내에 있는 분들은 한 살을 더 먹는 걸로 치죠. 한 살을 더 먹는 걸로 치고 동지부터니까 입춘을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이 한 살을 마이너스를 하겠죠. 그러니까 가령 동지에 태어나신 분, 그러니까 동지의 이론, 동지가 한 해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연주 자체를 다르게 보는 거죠. 만약에 연주가 동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무진년이라고 봐요. 그럼 무진년으로 보고 한 살을 그러니까 더 먹는 걸로 치는 거고요. 입춘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 다음 해 연주가 그러니까 무기고요. 진사죠. 기사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가 아예 달라져 버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기껏해야 기둥이 4개인데 사주 기둥이 4개인데 이 연주 하나가 달라져 버리면 그쵸? 4분의 1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말이 4분의 1이지 사실상 완전히 다른 사주가 되어 버리거든요. 해석은 완전히 극과 극이 돼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이 동지를 기준으로 한 해의 시작으로 삼는 이론이 우세했다면 현대에는 이 입춘을 기준으로 삼는 이론이 우세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이게 사주를 세울 때 저는 무진생입니까? 기사생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는 일단 현대에서 현대에서 우세한 입춘을 기준으로 한 해의 시작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겠죠? 완전히 달라져요. 나이도 달라지겠죠. 나이도 한 살 더 이거는 엄한 한 살을 더 먹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걸 또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올해의 운세를 보면은 올해의 운세라는 거는 사실은 2월 4일 기준으로 올해의 운세를 본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전해의 영향,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도 2월 4일부터 지금 경자년으로 된 거고 그 전에는 경자년 앞에가 뭐였죠? 기해년이었군요. 2월 4일 전에는
기해년으로 봤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도, 그쵸? 2월 4일이 되기 전까지는 기해년, 실질적으로 올해 경자년은 2월 4일인 기준으로 경자년이 된 거고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요. 일단은 우세한 입춘설을, 입춘에 시작한다는 설을 조금 더 신빙성 있게 보셔도 되고요. 각종 어플도 다 이 입춘을 기준으로 어플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동지를 기준으로 사주를 넣는다면, 간지를 입력한다면 그 사주는 존재하지 않는 사주로 뜬답니다. 간지로 따로 입력해서 동지를 기준으로 간지를 넣으면은 그게 안 나와요, 어플에. 네, 존재하지 않는 날짜예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잖아요. 경자년은 경도금이고요. 오행에 대해서는 안 했구나. 네, 오행에 있어서도 음양이 있죠. 오행에 있어서 오행에 있어서 음양은 목화는 양이죠. 목은 쫙쫙 뻗어가는 어떤 시작하려는 어떤 에너지고요. 화는 발산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화가 굉장히 발달하신 분들은 양의 기운이 충만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할 말 다 해놓고선 본인은 남는 게 없어요, 마음속에. 그쵸? 그리고 자기는 뒤끝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분들이 보통 목화가 발달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시원시원하죠? 시원시원해요. 뒤에서 얘기 안 해요. 앞에다 대고 다 할 얘기 해요. 그럼 본인은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시원하고, 본인 돌아서서 약간 후회할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근데 이 목화의 어떤 발산적인, 너무 직선적인 그런 발언, 정제되지 않은 발언에 상처받는 분들은 금수가 발달하신, 이 음의 영역이 발달하신 분들이 오래오래 마음속에 그때 걔가 그랬지, 그런 말을 했지, 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걔 참 나쁜 애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오래오래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한테 설명도 안 해요. 설명 안 하고 그냥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요. 그런 분들이 금수가 발달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목화가 발달하신 분들은 황당한 거죠. 얘가 왜 갑자기 내 전화를 안 받지? 날 왜 끊지? 그쵸? 그러면은 장단이 있겠죠. 목화가 발달하신 분들은 뒷말은 없어요. 하고 싶은 말 그 앞에서 다 해요.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도 좀 낮고, 본인은 뒤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나면은 집에 가서 뒤에서 생각 안 해요, 잘. 근데 금수가 발달하신 분들은 목화의 말에 찔리죠. 상처를 받죠. 때로는 그게 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앞에서 이 목화하고 싸워봤자 금수는 지죠. 그리고 싸울 필요성도 사실은 못 느껴요. 금수 입장에서는 목화를 보면, 아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쟤 또 저런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상대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금수는 목화한테 두세 번 데미지를 입고서 쟤는 아무리 봐도 나랑 안 맞아, 끊습니다. 조용히. 이유도 설명 안 해주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돌아가요. 금수는 좀 생각 끝에 말을 하는 편이고, 성격도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목화는 굉장히 외향적이죠. 네. 그죠? 그리고 이 목과 화를 이어주는 토가 이 사이에 있고 화와 금을 이어주는 토가 이 사이에 있고 그죠? 그 다음 금과 수를 이어주는 토가 이 사이에 있고 수와 목을 이어주는 토가 이 사이에 있습니다. 네. 그 토는 환절기 역할을 하는 거죠. 목에서 갑자기 화로 변해버리면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예, 준비 시간, 자연도 뭔가 변화하기 위해 준비해야 돼. 준비를 해야지 모든 생물체들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생기는 기간을 확보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좀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본인의 사주를 알면, 본인이 양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사주라면,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하고서 말하고 사람을 대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음이 너무 발달하신 분들은 양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인간상이거든요. 왜 말을 안 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말을 해야지 알지, 속을 알지. 말도 안 하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한다고 생각해요. 양이 발달하신 분들은, 이 음이 발달하신 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좋은 사주는 어떻게 보면 양과 음이 조화롭게 잘 섞여 있는 사주가 좋고요. 그리고 궁합도 양이 좀 지나친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음이 좀 발달하신 분을 만나시는 게 좋겠죠. 물론 처음엔 두 분은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겠지만은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다 보면 서로의 장점, 나의 단점, 상대를 보면서 나의 단점도 느낄 수 있고 그 단점을 고쳐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상대를 보면서 배워야 할 점, 자기가 갖지 못한 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음양은 서로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양과 네.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기초적이고 아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이지만 이 음과 양을 완전히 이해해야 어떻게 보면 이 사주라는 공부를 쉽게 남들보다 좀 더 쉽고 단기간에 빨리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러니까 여성은 양의 성분이 좀 많으면 좋겠죠? 원래 음이니까. 그리고 남성은 원래 양이기 때문에 이 음의 성분을 좀 가지면 좋겠죠. 세상이 되게 세분화되면서 굉장히 일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교한 일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직업 분야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 세밀하고 정교하고 디테일한 업종에 서 일을 하려면 이 음의 성향을 많이 배양해야지 그런 일들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이 약육강식의 시대,
무한 경쟁 시대에서 이 양의 적극성, 양의 이 적극성, 능동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밀려나지 않으면서 사회에서 주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좀 음적인 성향이 강하면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좀 쉽고, 여성은 좀 양적인 어떤 성분이 좀 있어야지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상처받고, 저기 뒤안길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잔다르크처럼 한 주축으로서 아주 멋있는 여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정말 그 자식들도 많이 안 낳기도 하고요. 그리고 혼자 벌어서는 살기가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성들도 실리적으로 의미 발달하신 분들, 이 실리적으로 의미 발달하신 분들은 맞벌이를 당연히 원하겠죠. 맞벌이를 당연히 원하겠죠. 왜 나 혼자 다 벌어서 힘들게 가정을 부양해야 되냐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양적인 부분이 발달하신 분들은 당연히 거기에 맞장구를 치겠죠. 그래, 맞아. 같이 벌어야지 빨리 우리가 기본을 쌓아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남자가 맞벌이를 원하는데 여자가 너무 음의 성향이 강해요. 그러면 이 음의 성향이 강하면 밖에 나가서 한두 번 시도했다가 상처만 잔뜩 입고 이제 전업주부로 가겠죠. 그러면 지금의 뭐 40, 50대부터는 그런 삶이 가능했지만, 지금의 30대 이하의 삶은 절대로 가정주부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여성들은 사실은 굉장히 능동적인 양의 성분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이 유리하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음적인 성향이 많으신 분들은 부단히 깨지고, 부딪히고, 파열이 되어도 이 양적인 성향으로의 성질 변화를 계속 꽤 하셔야 된답니다. 한두 번 해보고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부부 사이도 안 좋을 뿐더러 기초생활비도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입이 낮게 되면 어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면 이혼의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은 양의 성분을 좀 많이 가진 여성들이 앞으로 살아가기 편하고, 이 음의 성향을 가진 남성분들이 앞으로 살아가기 편하고, 이렇게 만나면 아주 환상적인 조합이 되겠죠. 음이 발달한 남성과 양이 발달한 여성이 만나면 일단 궁합적으로 50점 이상은 무조건 일단 갖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음과 양에 대한 모든 정리를 마쳤는데요. 오늘 수업이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좀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지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우울증도 많이 앓으시고 힘들다는 분들 대부분 다 힘들다고, 없던 우울증도 생기는 지금 시점이잖아요. 이 코로나가 정말 빨리
예, 우리 곁을 떠나가서 이 봄날을 헐헐 날아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그 헐헐 날아다니는 시기는 분명히 올 겁니다. 예, 그때까지만 조금 네, 기다리시고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은 오니까 네, 우리 조금만 더 견디고 이겨내면 예, 꽃놀이 가야죠. 예, 꽃놀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